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이종실의 특수경매 추천 물건 시간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권리 분석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는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가격을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아무도 낙찰자가 없을 때는 가격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20%에서 30%까지 떨어지는데 두 번 떨어지면 30%씩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추천하는 물건은 49%까지 떨어진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49%까지 떨어지냐면 그렇지 않고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데, 권리 분석을 자세히 하다 보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진 것을 55%나 60%의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해서 90%나 85%에 팔고 빠져나오자 하는 것이 제가 물건을 추천하는 건데, 추천은 이런 물건을 사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물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거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강의를 자세히 들어서서, 아, 제가 이해한 대로 이건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한번 입찰을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구 맹동면 봉원리의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면 여기 보면 물건 번호가 3번이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에서 4번은 이미 낙찰이 됐고, 물건 번호 1번, 2번, 3번만 한 번씩 더 떨어져서 지금 20%씩 떨어지다 보니까 3번 떨어지다 보니까 51%까지 떨어진 것 중에서 제가 이 3번 물건을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고, 만약에 1번 물건이나 2번 물건이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서 34%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물건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아셔야 될 것은 이 물건이 좋다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성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질러서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절대 질러서 낙찰을 받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물건 번호 3번을 고른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음성구 맹동면 봉원리 해갖고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발급 받아야지 하고, 누군가가 여기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우리가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준공을 받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다 취소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내가 처음서부터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가 평가 가격이 2억 9,400만 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자 보시게끔 되면 1억 5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약 51%니까 반 가격 정도로 떨어진 건데, 이 가격은 크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그러니까 예전보다 땅 가격이 좀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질러서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땅이 한 필, 두 필, 네 필지가 이렇게 네모밭한 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다세대가 지어져 있는데, 이 도로가 도로법엔 도로, 건축법상 도로는 되지만 지적법상 도로로 돼 있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배수로를 쓸 때 사용선을 받아와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바깥에 있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도로를 이용해도 바로 진입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낙찰받은 땅은 이 옆에 이 부분의 땅입니다. 이분의 땅이 이 바깥에 있는 도로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번에 64%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은 거고 저는 이거나 똑같이 바깥에 도로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땅이 전부 다 같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도로가 문제가 된 게 때는 이 안에 있는 땅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바깥에와 직접 통하게끔 됐을 때 여기에 이 지금 이렇게 빌라를 짓는 땅으로는 분양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것도 빌라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보면 떨어지는데 이 지방에 빌라 지금 지어서 절대 분양이 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깥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는 창고 부지나 야적장으로 써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안에서 이게 보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창고를 써서는 이게 가망성이 없습니다. 너무 좁고 큰 차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 큰 쪽에서 있는 도로로 바로 높낮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진입도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써서 이거를 개발하게끔 땅을 만들어야지 이 옆에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이거는 창고나 이런 곳으로 개발해서 매도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승산이 있다는 얘기고 절대로 이런 땅 다세대 사서 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땅 개발업자가 이거를 땅 개발업자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원주택 만드는 거 다세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시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일반 주택은 안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지방에 있는 다세대 일반 주택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창고나 공장이나 야적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근처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창고 같은 것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겁니다. 이런 땅을 우리가 해서 이쪽에 진입도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 땅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51%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다 평지로 만들어 놓고 창고 같은 것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감정 가격이 한 80%에 팔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을 질러서 낙찰을 받으면 아무것도 마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최저 가격에서 조금 한 2%, 3%, 5% 정도만 올려서 입찰에 들어가시고 떨어져도 돈이 되지 않는 거는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러서 낙찰받지 못하고 그냥 낮게 써서 낙찰받으면 돈 벌고 낙찰을 못 받으면 다른 걸 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기 있는 이 빌라도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입주도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를 전부 다 빌라 단지로 택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다가 전부 다 경매로 나온 건데 절대로 똑같이 이 빌라 질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주원리에 건물 매각 제외로 땅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 매각 제외인 경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보면 이 누구가 여기서 살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 보면 살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 여기 보면 임차인이나 이렇게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누구가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폐주택이라고 그랬죠.
폐주택이라고 감정평가사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전입이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제가 보면 요양병원에 가 있거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아주 한 채는 엄청나게 낡은 집이고 한 채는 그나마 쓸 수 있는 집인데, 자, 요 집이 있고 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거의 폐가 중에 폐가고 요 앞집은 그래도 얼마 전에 쓸 수 있었던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보면 이 폐가는 없애버리고,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다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 건물은 없애버리든가 하는데, 우리가 내가 내 돈 들여서 이 건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건물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은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철거해도 사실상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철거하면 멸시 신고를 해야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거를 내가 멸시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여기 철거한 서류를 주십시오 얘기하고, 철거한 서류를 주지 않고 내가 허가를 받지 않고 기왕 철거하게끔 되면 멸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거는 반드시 철거 허가를 받아서, 또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이 없어야지 건축 허가를 내주지,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경우는 두 번 이중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건물이 있는데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해서 없애야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하고 지료 소송을 내고,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재판 나와서 내가 스스로 철거를 하겠다, 또는 내가 건물을 나한테 주겠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게끔 되면 우리는 지료를 가지고 여기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건물을 기입 등기를 하고 건물을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가 필요 없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대로 두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른 이유는 요 집 하나는 쓸모가 없지만 요 집은 수리하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추천한 이유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 가격이 얼마였었죠? 6,400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2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내 걸로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 5천여만 원이나 6천만 원 정도 매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질러서 낙찰 받으면 마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들어가서 2,200인가 2,300에 들어가서 나 홀로 낙찰을 받아서 낙찰 받으면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돈이 되는 거고, 질러서 낙찰 받으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도 지르지 마시라는 얘기고, 가격이 3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폐가 그것만 처리하게끔 되면 5천에서 6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걸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지자체에서 철거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스레트가 있지 않습니까? 스레트 하는 걸 바로 그 철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항상 연초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낙찰을 받자마자 내년 초에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때 빨리 가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잡아서 이 철거하는 것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일 빨리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지, 가격이 한 번 전에 49%까지만 떨어졌어 이거 추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진이 없다는 뜻이에요.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주인을 상대로 해서 지료와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답변을 안 해서 무답변으로 우리가 승소를 하게끔 되면
건물 자체를 우리가 그 지료를 갖고 경매로 집어넣고 그 건물을 우리가 낙찰 받아서 건물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팔을 때 건물과 땅이 하나의 주인으로 되겠고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옛날 건물약도 조금이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을 때가 땅 가격을 제대로 받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여기 단독주택으로 나왔는데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보면 근린 주택으로 보면 많을 거예요. 1층에는 근린 생활시설이고 2층, 3층,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린 주택인데 여기 보면 상속을 받았어요. 자,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1차로 받고 2차로 받아갖고 1차로는 4분의 1 받았다가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거를 또 나눠서 받아서 이렇게 두 번씩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에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3층하고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그 다른 사람이 근린생활시설에 세를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에 70만 원인가 세를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경매가 진행된 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그 입찰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은 다 없어졌을 거라고 봤고 우리는 지분으로만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경매가 나온 것은 여기에 있으신 누구의 정누구라는 사람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가 나온 거에 4분의 1이 경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면 400분의 200, 4,000분의 260이 또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를 요것만 낙찰을 받는데 이것이 뭘로 나왔냐면 강제 경매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죠? 청구 금액이 얼마죠? 4,600이죠. 저는 이 지분권자들이 같이 다 살고 있고 그리고 강제 경매 그러니까 자기께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경매로 놓고 나머지 4,000분의 260 남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취하시키는 것이 최대의 자기의 경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낙찰을 받고 취하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취하 동의서를 한 500만 원 정도로 받고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입찰 보증금은 다시 찾아가라고 오게끔 되기 때문에 우린 잔금 낸 것도 없고 등기 이전 비용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세금 떼를 잃듯이 순수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악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여기 지분권자들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내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은 우리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놓고 팔아서 우리 지분대로 같이 나누자 해도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겠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금을 내지 않고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했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취하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취하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51%까지 떨어졌죠.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됐다고 해도 80%의 낙찰 받지 않는다고도 60 전부 다를 팔자 그러면 64%까지 떨어졌을 때 한 75% 정도에는 이게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1%에서 55%의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안 내더라도 마진이 한 15% 정도 생기고 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안 낸다 그러면 우리 그냥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고 우리가 수익을 올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이 나왔는데 이게 애월항하고는 지금 한 500m, 400m, 500m밖에 안 떨어져서 상당히 가깝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약점은 있는 물건입니다. 예. 지금 거주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 안 되고 낙찰을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될 겁니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제가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해볼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보면 이 도로가 길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문이 여기 있는데 이 도로가 긴데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한 2m에서 2m 50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m나 뭐 한 15m 정도라면 작은 차가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가 한 30여 m 정도쯤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이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자동차를 돌릴 그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를 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담장을 허물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와서 마당에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나가게끔만 만들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약점이 해결이 되는데 사실 로드뷰로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보지 않았는데 로드뷰로 자세히 보게끔 되면 여기가 보면 한 10m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이 사람이 옆에다가 이렇게 그 뭐 잡자재 같은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도로 입구에다가 이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이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아무리 바닷가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가 없다 그럴 때는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34%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만약에 현황장을 가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담장을 허물으면은 이 현황도 이쪽 집으로 1551번지로 들어가는 여기에 현황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담장을 허물면 이쪽으로서 자동차가 들어가서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애월항하고도 조금 만약에 이쪽을 이 담장을 허물어도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렵다 할 때는 이거 투자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개인주택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으로 보면 또 그리고 애월항하고 위치나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인 땅은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로 들어왔어요. 집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할 일도 없고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서 공유물 분할하든지 여기 상대편 보고 팔아라. 그럼 얼마에 파냐? 내가 산 가격이 이만하니까 이 정도로 팔아라. 해갖고 협상으로 해서 팔아도 이거는 그 사람이 팔 거라고 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기 대문 있는 쪽 말고 반대쪽 이 반대쪽이 이용해서 자동차가 이 담장만 흐르면 자동차가 들어와서 차를 돌릴 수 있는가는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받은 가격대로 쳐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흥정을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흥정을 해서 싫으냐 싫으면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런 정도인 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한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게 없다 조금 더 주마 하면 대부분 다 응해요. 너무 그렇게 그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게끔 되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예전에도 100분의 그 87을 낙찰을 받고 100분의 13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이 가서 100분의 13 가진 사람 보고 팔으라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100분의 13 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팔겠어요. 얼마 팔게.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평당 얼마 샀으니까 그 가격에 합쳤더니 알았어 하고 그대로 파는 경우가 7, 80%가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가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가끔 가다 있는 희한한 사람을 생각만 해갖고 한다 그러면은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럴 때는 판사한테 다시 이제 제 경매를 내놓는 거네. 다 그렇죠. 팔아서 그렇게 나가주세요.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를 내놔도 되는데 네. 여기 보시게 보면 애월항하고 가깝죠. 400 몇십 미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가지고 다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보면은. 자, 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웅북도. 중구면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영종도죠. 아우, 잘하시네. 영종도에 있는 2분의 1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2분의 1 지분 매각 부지간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우측은 세입자가 쓰고 좌측은 본인이 쓴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집을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세요. 집이 여기 보면 현관이 2개죠. 요 왼쪽에 현관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현관이 하나 있잖아요. 이 오른쪽 현관은 세입자가 쓰는 거고 여기 본인이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추천한 이유가 강제 경매인데 청구금이 7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게 90% 이상 취하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하되는 것이 강제 경매 청구금이 760밖에 안 되면은 우리는 취하동의서 찍어줄 때 한 3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수강생 어떤 분은 이런 거를 그 뭐 300만 원 얼마 때문에 경매가 나온 강제 경매 나와서 낙찰 받고 취하동의서를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런 적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그거는 좀 욕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700만 원 정도니까 우리는 200에서 300 정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종도 중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고 이쪽입니다. 보면 먼저 번에 여기 을왕리에 있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저기 그 영숙 씨 을왕리 거 받으셨어요? 떨어졌어요. 아이 잘하셨습니다. 이게 질러서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더 좋은 거 낙찰 받으려고 떨어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6번째 물건입니다. 6번째 물건은 자 보십시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도동의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48평형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렇게 보면 49%까지 떨어졌죠. 이거는 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49%까지 떨어졌다는 뜻은 여기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세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9%라는 걸 의식하지 마시고 이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 가서 매매 시세를 조사해서 그 시세에서 1,500만 원 정도 낮은 가격 조금 더 하면 2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입찰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투자의 목적이다 하게끔 되면은 최소한도 이 가격에서 10% 이상 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이 없는데 어느 집을 내가 이사를 가면서 이 집에서 여기서 살면서 한 2년 거주하면서 팔고 나온다 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저 사실은 예전에 그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오면은 낙찰을 받아갖고 3년씩 살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사 있으면 그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2년 보에 3년 그러니까 3년 보에 2년 거주하게끔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아갖고 그냥 이사를 가는 거야. 이사 가서 한 3년 살다가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팔리면은 또 다른 데로 또 낙찰을 받으면 또 이사를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몇 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투자는 맞지만은 내가 이사를 안 가고 다른 아파트가 있으면서 이거를 그런 식의 1,500만 원,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은 돈이 안 됩니다. 지금 7번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여기는 대지가 11.44평, 건물이 14.33평이죠. 그 용적률 한 12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아주 옛날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데
단지가 작기 때문에 단지가 작은 걸 가지고 재건축할 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자세히 봤더니 한 필지 내에 옛날에 있던 아파트 그것만 가지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재건축인데 규모가 작은 것은 전부 다 재건축이라고 보지 않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 단지만 재건축하는 건데 거기에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입찰 금액을 9,300 이상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얼마에? 9천만 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거를 8,700만 원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매 비용하고 여기 돈 다 물어져 있기 때문에 9,300에 낙찰 받으나 8,700에 낙찰 받으나 내가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어차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9,300에서 9,400 정도로 낙찰을 받아가지고도 재건축했을 때 돈 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입찰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는 위치 형태가 괜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좀 돈을 좀 일부 부담을 할 텐데 지금 보면 땅과 건물이 120%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만약에 이 재건축을 한다면 용적률 200%를 갖고 하거든요. 그럼 땅의 지분이 내가 다시 낙찰 받으면 11평에서 한 8평이나 9평으로 줄어들면서 건물에 대한 비용을 일부 땅으로 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 전체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건축이 예전에 용적률 100%였다가 200%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새로 건물을 짓는 비용을 그 대지 지분을 팔면서 새로운 지분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었는데 여기는 120%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 되는 게 아니라 120%에서 200% 정도쯤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좀 본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천을 한 거고 가격도 보게끔 되면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죠. 해볼만 한 물건입니다. 이거 한 단지 내에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를 가지고 하는 건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국인은 뭐 전입만 해놨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보증금을 내진 않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정식으로 9천만 원이 있는 거고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 8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년 전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됐는데 제가 보니까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취하되지 않게끔 해가 될 정도로 빚이 너무 많이 졌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돈이 있으신 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정도 되는 물건을 투자해도 저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토지가 전부 다 11개거든요. 11개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불 쳐놓은 거 있죠. 이렇게 3번, 6번, 7번. 그러니까 3번, 6번, 그러니까 11개의 토지 중에서 3번, 6번, 7번은 지분 매각이고 3개는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3개를 빼는 8개는 전부 다고 3개는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이 땅에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요 지금 제가 빨간불 표시해 놓은 것이 있죠. 요 표시해 놓은 것이 우리가 낙찰받는 땅인데 제가 여기 노랗게 네모 반듯하게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빨간 거는 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땅이 가장 우리한테다가 유리한 건 뭐냐면 요 우리 땅, 우리 이 땅도 이 땅이고 우리 땅이 이 땅인데 가운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도로가 되어 있죠. 이 도로는 다른 사람이 거의 쓰지 않는 우리가 쓰는 도로예요. 우리 땅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도 우리가 거의 쓸 수 있지 않을까 본데 여기 옆에 요쪽에는 요 땅을 이용해서 요쪽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창고 같은 것이 있죠. 여기 다른 쪽으로 여기는 우리 땅만 쓰고 있고 우리 땅이 요 아래 위에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있는데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도로는 거의 제가 보면 우리만 쓰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국유지지만 우리가 우리 땅으로 같이 써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땅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보면 여기 옆에 뭐가 있죠? 골프장이 있죠. 조금 아쉬운 것은 골프장이 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골프장을 들어가는 단독으로 있는 길 옆에 있는 그 장소는 무조건 음식 장사하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으로 한 무슨 버섯 요리, 건강으로 한 두부 요리, 그다음에 뭐 오리 백숙 뭐 하고 무슨 뭐 넣는 거, 이거는 이 해장국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골프장 입구에 들어간 그런 곳에는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데 여기는 이쪽이 제가 보기에 이쪽이 정문이고 이쪽은 후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 아까 건물을 지은 것이 이것도 보면 이 근처에도 건물이 몇 개 있는 것이 후문 쪽으로도 일부 골프 치러 다닌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있고 사실은 이쪽에 여기 가장 좋은 것은 공장과 창고 일부지입니다. 이쪽 부분이 진접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쓸 수 있고 가격도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가격도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죠. 이거는 투자를 해서 일부를 잘라서 공장이나 창고 용지를 만들어서 매매를 일부만 하더라도 나머지는 내가 한 3분의 1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내가 투자금은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고 용지나 뭐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서 일부는 매도하자 이런 게. 땅이 지금 전부 다 몇 평이죠? 569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200평 정도만 보유하고 있고 300평 정도, 한 400평, 360평 이런 정도는 매도를 해서 내 투자금은 다 찾자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고 여기 뭐죠? 국유지로 돼 있죠. 우리 땅 가운데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사실 나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마당이지만 사실상 여기는 현황이 도로가 아니에요. 지목만 도로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쓰고 있는 요 집에서 쓰는 요 도로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도로는 우리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불화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불화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돈을 주고 감정평가해서 그 돈을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줘야 돼 내가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불화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잘못 생각하시면 이거 불화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경제적인 걸로 생각하자 그러면 그냥 내 땅 가운데 지나가는 국유지 도로 끝에는 현황도로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도로를 쓸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전부 다 막아놓고 우리가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화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허가를 받을 때는 이 도로상에다가 얹히지 않게끔 건물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 피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창고를 지어도 된다고 보고 그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음식점을 지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아니 지금 보면 아니 여기 보면 지목이 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로 돼 있고 이미 국유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가 이게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로는 이 바깥으로 있는데 이건 옛날 그러니까 사실상 지목이 도로로 있는데
도로법엔 도로가 아니라 폐도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는 거는 채권자가 강제경매했죠. 강제경매가 하나생명에서 했죠. 그다음에 임의경매로 진정농협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가치경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하가 안 되는 걸로 볼고. 자,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벽산 블루밍 이렇게 되는데 36평형이니까 일반보다는 조금 큰 아파트인데 여기도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억 3천짜리가 1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얘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이 하면 안 된다. 투자를 안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여기 보면 1억 6천 1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인 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거래 가격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 1,500에서 2천 정도로 낮은 가격의 실거래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할 목적이다 그러면 더 낮게 들어가야 됩니다. 5% 이상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찰은 못 받더라도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60% 65% 써가지고서는 다른 데서 아파트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서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권리 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10번째 물건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